나 지금 다들 훈련된 이게 사실 궁금하게 되는 건가요? 열로 나누는 단어. 돋보기 명령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는 도대체 뭐냐? 사례라는 게 뭐다? 우리 과학 연구에서도 사례라는 얘기 할 수 있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그 DNA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아니면 뭐 해양 생물에 대한 우주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치자. 우주 생물학은 뭐냐면은 극한 환경, 그러니까 되게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공기가 희박하거나 아니면 수압이 되게 높거나 극한 환경에 있는 생물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연구하는 게 이제 어, 우주 생물학이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주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산소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온천이래, 분화구 근처에서 뭐 황 같은 게 되게 많거나 고온 고압, 그러니까 되게 극한 환경이라 익스트림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 극한 환경에서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지. 우주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우주 생물학에서 예를 들면 우주 생물학을 연구하는데 태평양의 뭐 어떤 해구라는 건 바닷속에 있는 언덕, 해구 안에서 어떤 뭐 해파리가 어, 수심 1000km에서 어떻게 해파리의 사례를 갖고 연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례, 어떤 동물의 사례, 어떤 지역의 어떤 동물의 사례, 이 동물도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생물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예를 들면 화성에 어떤 생물이 산다면은 이러한 식의, 어, 메커니즘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본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것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게 사례일 수 있어. 내가 관심 가지면. 음.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화면에 보면은, 야, 너 가서 그거 좀 출력 좀 할래? 이거 우리 학생 나눠주게. 너무 받아 적으려면 힘들 것 같아서. 이 머릿수만큼 사람수만큼 출력할래? 저 화면에 띄워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례 연구 정의 뭐냐? 사례 연구는 현상과 상황, 환경과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이 사례라는 걸 내가 이제 특정 시공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의 집합이다라고 내가 정의를 해봤어. 응? 정의를 해봤어. 이따가 내가 타이핑은 못하는구나. 타이핑 되는구나. 음. 특정, 특정 시공간에 사건들의 집합. 응? 또는 뭐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야.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그 교통사고 난 거 그거 하나. 그건 사례가 될 수 없어. 권기석이 어제 퇴근하다가 차에 쳤어. 그러면 그 차에 친 거, 그거를 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사례로 하기 어려워. 왜냐면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게 어떤 가진 어떤 권기석이 차에 쳤다. 친 사례. 그래서 왜 권기석은 차에 치게 됐는가? 어, 평소에 내가 늦게 퇴근하고 뭐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그러한 어떤 권기석이라는 사람의 교통사고 사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야기가 붙겠지, 그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떤 풍부한 자료들. 일단 사례의 특징은 그 안에 풍부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야. 풍부한 정보가 있어. 첫 번째는 특정 시공간에서 등장한다는 거야. 특정 시공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어느 영역을 점유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1년의 사건이라는 거야. 1년이라는 거는 a series of event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사건이 연속되는 거. a series of 시리즈가 이러네. SERES가.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년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석이 집을 늦게 나가게 되고 학교를 늦게 나가게 되고 거기서 차를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이거 나는 이거 보면 되겠어. 저기 있는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겠지.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사건 이런 게 있고 이 사례의 특징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풍부한 정보가 있다. 이 안에는 풍부한 정보가 있다. 네? 풍부한 정보. 이런 풍부한 정보가 사례 연구의 모든 재료가 된다. 내가 궁금한 거를 모두 말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사례 연구라는 거는 수사와 같다 그랬어. 수사.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인데 이 범인이 정말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범행의 동기 또는 누가 범인인가? 이 사람이 진범이 맞는가? 라는 거를 밝혀내는 거야. 진실을 밝혀내는 거지. 결국 이 연구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사이언스라는 건 팩트를 알아내는 거잖아. 그치? 팩트를 알아내는 거란 말이지. 진실은 무엇인가? 왜 기업은 탄생하는가? 기업은 왜 만들어지는가? 라는 궁금함이 있어. 그래서 이 연구자는 기업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를 관찰해. 여러 사례를 봐. 한 가지 사례를 볼 수도 있어. 그거를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해요. 이따가 얘기할 거야. 이건 안 적어도 돼.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하는 걸 복합 사례 연구, 다중 사례 연구라고 해. 그래서 여러 사례를 내가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결국 이 사례 연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은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 거. 질문을 특별히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이라고 해요. 연구 문제, 리서치 퀘스천. 자, 그래서 내 말을 되게 심각하게 잘 들어야 돼. 심각하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민감하게. 이 감수성을 되게 높여. 내 말을 들으면서. 응? 내가 이제 1, 2학년 수업이면은 막 계속 반복해주고 하는데 중요한 말은 내 말을 잘 민감하게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례 연구를 특정 시공간에 나타난 사건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시공간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는 것처럼 사례 연구는 현상과 상황의 경계가 불분명해. 잘.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여러분 몇 학년이었니? 대략. 초등학생이었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도 얘기는 많이 들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략은 알 거야, 그지? 그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이제 침몰하게 됐는데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된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결국 많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지, 그지? 그랬을 때 세월호 사건이라는 사례가 있다고 치자고 이 세월호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냐 이거. 첫째, 경계가 확실하냐 이거야. 나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죽은 친구의 친구야. 나 세월호 사건 들어가?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심각한 영향이거든. 이태원 참사의 친구가 이태원 참사에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고통을 겪고 있어. 나는 이태원 참사라는 사례에 소속될까? 되겠지. 왜? 나도 피해자란 말이야. 내가 거기서 죽진 않았지만 나랑 친한 친구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자식, 나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 그럼 나는 이태원 참사에
그 사건에 소속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 사촌이 거기서 죽었어. 그럼 나 세월호 사건 피해자인가? 나 근데 되게 힘들어. 막 사촌이랑 엄청 친했어. 그럼 포함시키고 싶겠지, 그지? 왜? 그 영향권 안에 있잖아. 세월호 사건이랑 영향권 안에 있어. 그런데 우리 학과에 거기서 죽었어. 근데 잘 모르는 애였어. 그래서 그냥 뉴스에서 본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우리 학과였대. 근데 기억이 안 나, 누군지 잘, 얼굴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긴 해. 그랬을 때 난 세월호 사건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 어떤 사례라고 정의할 때 사실은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그렇게 써 있지, 그지? 사례는 현상과 상황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책학이나 행정을 가리킬 때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시스템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 바깥을 환경이라고 부르고 바운더리 안을 체제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내가 선을 그렇게 딱 걷잖아. 한밭대학교. 그리고 한밭대학교 학생증이 있거나 한밭대학교 교직원이거나 한밭대학교 교수거나 이런 사람들만 한밭대학교 시스템, 한밭대학교 시스템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 그러면 한밭대학교 바로 옆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 학교에 기부금도 내.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다 식사를 해. 이런 사람들 또는 매일 저녁에 여기 한밭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고 한밭대학교의 그 편의시설을 거의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분이 있어. 그런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또는 우리가 행정학적으로는 우리 시스템, 체제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경계선을 딱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체제, 그 바깥은 환경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지. 경계가 있다라고 한 1, 2년 믿은 다음에 내 말을 탁 들어야지 이제 충격적이야. 교수님 이런 말 하다니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 말을 처음 듣는 사람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쨌든 사례 연구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When the boundaries between phenomenon and context are not clearly evident.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해서 피노미넌과 컨텍스트가 현상, 여기서 그냥 체제겠지, 그지? 어떤 현상,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이 사건, 현상과 컨텍스트, 컨텍스트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난 맥락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컨텍스트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그 조건이나 그 환경 또는 그 맥락, 이걸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부르지. 그지? 컨텍스트 이해해야 돼. 많이 쓰는 단어야. 이게 불분명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례를 나는 연구하고 싶어 할 때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21세기 백정들이 어떻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했는지 궁금해. 그럼 그 백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례는 조선시대 19세기 백정이라는 그 계급 집단에 대한 우리 저기 나오지? 그게 선샤인인가? 그 영화 이렇게 그 드라마 보면 나오듯이 마음속엔 되게 분명한데 사실은 그 경계가 사실은 그렇게 불분명하다. 왜? 사회현상은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지. 사회현상. 과학 연구를 할 때는 실험실 안에 딱 넣잖아, 그지? 걔네들을 딱 그 실험 조건 안에 딱 넣기 때문에 경계가 아주 분명해. 실험 조건 안에 딱 들어가 있거든. 어떤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과 특정 처치, 트리트먼트, 처치를 한 어떤 그 작업을 한 어떤 그 영향을 준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걷다가 어떤 그 치료제를 처치한 그걸 처치라고 하는데 트리트먼트 처치라고 하는데 치료제를 어떤 넣은 그런 조건을 딱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고도로 통제되었다는 거는 어떤 조건을 주고 안 주고가 명확하다는 걸 통제한다고 얘기를 해.
어쨌든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줄에 다양한 자료 원천. 원천이라는 건 우리 소스를 한국말로 원천이라고 번역했어.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영어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천은 소스야. 그래서 데이터 소스지. 자료 원천. 자료 원천. 그래서 다양한 자료 원천을 사용해서 현실의 상황 하에서 within its real life context. 그러니까 우리는 리얼 라이프 컨텍스트에 항상 관심이 있지. 왜냐하면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는 한국적인 한국이라는 그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리얼 라이프 안에서 일어난 거지. 그치? 그래서 동시대라는 건 현재 나랑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건을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례 연구는 사학이야, 사학, 역사. 뭐 역사학은 우리의 학문 방법은 아니지, 그지? 그래서 대부분 동시대. 그래서 우리의 문제 의식은 항상 동시대에 있어. 지금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에 더 무게가 있는 거야. 역사학은 과거의 사건에 더 무게를 두는 거지, 그지? 과거의 사건은 조사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역사 연구가 되겠지. 사례 연구는 contemporary, 현재 사건을 조사하는 investigate, 조사하는. 자, 그래서 이게 investigate 수사잖아, 그지? 이게 영어로는 investigation. FBI 할 때 I가 investigation이지, 그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그래서 FBI. 그러니까 내가 항상 수사하는 거랑 사례 연구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또 설명 안 한 게 multiple source of evidence are used. 그래서 다양한 자료 원천. 그래서 우리가 형사들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형사들이 수사할 때 어떻게 해? 막 서류도 막 서류도 막 보고 서류 제출하라 그러고 막 그다음 현장에도 가지. 현장에서 가서 관찰도 하지. 여기를 어떻게 침투를 했지? 응? 예를 들면 뭐 불법 침입한 그런 사건 현장이 있으면 사건 현장에 가서 어, 이렇게 보고 어떻게 저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죠? 관찰. 응? 다양한 자료 원천은 관찰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이고 첫 번째는 문서, 서류 같은 걸 봐요. 그래서 어떤 침입 사건 현장이 있으면은 여기에 뭐그 경비원의 그 일지 같은 걸 이렇게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 문서 같은 걸 보지, 그지? 문서 같은 걸 보고 또 예를 들면은 뭐 근처에서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서류를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뭐 전과 기록 조회 이런 것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문서. 두 번째는 관찰. 세 번째는 면담이 있을 수 있겠지. 면담은 우리 영어로는 인터뷰라고 그래, 인터뷰. 인터뷰를 면담이라고 하는데, 면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말이지, 그지? 근데 우리 사례 연구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면담을 인터뷰라는 되게 명확한 자료 원천으로서 할 수가 있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님을 모셔다가 우리 행정학 개론 듣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또 면담이지. 그걸 통해서 또 연구를 한다. 시장의 눈으로 바라본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내가 사례 연구를 한다 할 때는 그 시장의 말들이 다 뭐다? 자료 원천이 되겠지. 데이터 소스 오브 에비던스가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실증적 조사 연구이다. empirical inquiry. 그래서 이 empirical이라는 말도 참 잘 알아야 하는 말인데, empirical이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이런 뜻이야. empirical은 경험한다는 뜻이야. 이게 experience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경험적으로, 계량적으로 또 이런 에비던스를 제시한다 이런 뜻이 있어, empirical.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로는 실증적 조사 연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증적. 실증이라는 말은 실제로 증명한다 이런 뜻이겠지? 실제로 증명한다. 실제로 증빙한다. 진짜 그게 맞아?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맞냐 이거야. 거기에 맞는 데이터나 증거가 있냐 이거야. 증거.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딱 제시해야 돼. 이거 우리가 실증적이라고 얘기해. 실증적의 반대는 뭘까? 관념적인 거. 개념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첫 시간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거 이론과 실제, 그지? 이론과 실제. 그래서 실증이라는 말이 실제에 속해 있다면 이론이라는 말은 관념에 속해 있겠지, 그지? 너 왜 사람에게 관념적이니? 라고 얘기했던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와닿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지. 우리 마음에 와닿으려면 우리 경험에 와닿는다는 뜻이겠지, 그지? 내가 살아오면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맞아, 너에게 하는 얘기는 진짜 맞는 얘기야.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네 말이 참 맞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그거를 세련되게 아주 증거로 딱 제시를 한다는 거지.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랬을 때 우리가 실증적이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특히 이제 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가 됐던 자연과학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엠피리컬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지. 보통 DNA의 변화에 의해서 DNA 뮤테이션을 뭐라 그러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다음 세대로 그게 전환이 되잖아. 근데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생물군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DNA의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게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막 증명이 되고 있어. 그래서 내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시대 때 어떤 그 고문이나 그런 걸 겪었으면은 그런 게 나한테 영향을 준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게 관념이 안 되려면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 실제로.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엠피리칼이라는 단어를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inquiry라는 게 있지. inquiry는 질문한다, 묻는다 이런 뜻이야. question이라는 말 똑같아. question, 묻는다, inquiry. question에 되게 고상한 말이야. inquiry. 탐구 이런 뜻이야. 탐구. 우리가 행정학 밖에서 쓰는 말은 탐구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self inquiry라는 말이 있는데 self inquiry는 자아 탐구 이런 거야. 자아 탐구.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계속 물어보는 명상법을 self inquiry라고 하는데 어쨌든 inquiry는 탐구하는 거 아주 진지한 자세로 물어보는 거. 이거 우리가 inquiry라고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사례 연구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 사례 연구는 현상과 환경과의 관계가 현상과 사건과 상황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때, 그치? 굳이 왜 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현상에 대해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저 말은 나중에 이해할 텐데,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 원천을 활용해서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실증적 연구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잘 이해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 1.2로 볼까? 1.2. Comparing case study to other research strategies. 그래서 다른 연구 전략하고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 그지? 이런 사례 연구와 다른 연구 방법, 연구 전략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아까 내가 히스토리 역사 했었지, 그지? 역사.
역사. 역사는 현재 사건에 대해서 관심 없지. 네? 역사, 히스토리. 근데 케이스 스타디는 현재 사건에 대해서 초점 맞춘 거지, 그지? 현재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사례 연구라는 거는. 높일까? 이게 좀 맞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 공주로 계산하면 될까? 그래서 표에 보면은 how하고 y가 있지. how y.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보면 실험 experiment 있지. experiment. 실험을 하는 실험. 사회과학에서도 실험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실험이라는 영화, 엑스페리먼트라는 그 영화도 있어. 그거 엄청 겁나는 영화, 뭐 무서운 영화인데 한 2년 전에 나온 영화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대학에서 그 참가자를 모집을 해. 그 소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참가자를 모집해서 10명한테는 간수의 역할을 맡기고 10명한테는 죄수의 역할을 맡겨. 그래서 어떤 통제된 공간에 데리고 가. 그래서 너네 10명은 간수, 너네 10명은 범죄자 이렇게 역할을 줘. 그래서 이제 그 실험하는 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은 이제 관찰하는 거지, CCTV로. 그랬더니 얘네 분명히 서로 역할극인 거 아는데 그 안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간수가 막 두드려 패고 막 그 역할을 진짜 자기네 실제 진짜 거기서 어떤 권력 같은 거를 막 즐기는 막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서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그 권력의 불균형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실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실험이 있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만 실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 연구 문제의 형태라는 게 있지. 연구 문제. 질문. 연구 문제는 질문이야. 질문. 연구 문제 질문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리서치 퀘스천을 연구 문제라고 번역하거든. 근데 문제는 영어로 번역하면 뭐야? 프로블럼이지. 프로블럼이 아니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프로블럼이 아니야. 퀘스천이고 퀘스천.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세월호 사건에 반영된 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떠한가? 그래서 한국의 그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게 바로 how나 why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 사례 연구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사극 같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영화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때 그 사람이라는 영화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말로 죽은 김재규한테 그 사건이지, 그지? 또 사례지. 그때 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지? 이병헌이 나온 또 친구. 그때 그 사람 말고 최근에 완전 모르니 영화 혹시? 맞아, 남선의 부장들. 그래. 두 영화가 되게 잘 된 영화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약간 코믹한 스타일이라면 남산의 부장들은 조금 더 무게 있는 영화지. 그치? 그래서 이병헌이 연기를 엄청 잘하지. 그치? 이병헌이 김재규로 나오는데 비 오는데 막 거기 막 옆방에 가서 막 이렇게 뭐 도청기를 듣고 뭐.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보길 바래. 진짜 되게 잘 된 영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묻는단 말이지. 왜 김재규는 대통령을 쏘았는가라고 묻는 거지. 어떻게 박정희는 살해당했는가? 이게 how지. how나 why지. 그지? 어떻게 왜 물어본다는 거지. 어떻게 왜. 어떻게 왜. 그래서 이 역사 연구와 사례 연구는 어떻게 왜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왜. 그러면서 어떻게 왜를 밝힘으로 해서 그냥 김재규가 쏴서 죽였어요. 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다? 당시에 권력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 구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숨어 있는 어떤 숨어 있는 진실이라고 할까? 이 구조라는 거, 스트럭처. 이 구조라는 말도 우리 행정학 개론이나 정책학 시간에 많이 들었었어야 하는 얘기였는데 구조라는 거는 재현되는 속성이 있어. 숨겨진 건데 그 속성이 재현돼.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내가 너한테 야 좀 일어나 볼래? 라고 하면 일어날 거 아니야. 옛날에 일어나라고 시켰는데 진짜. 그럼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권력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 권력 관계라는 거야.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 분명히. 그래서 그 권력 관계는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평소엔 숨어 있다가 똑같은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일어나라 그래도 너는 엄마 일어날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교수님이 시켰겠지, 교육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냥 일어난단 말이지. 또 검사들은 어떤 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사람들을 수사한단 말이지.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지. 그 구조는 어, 법에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 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그 형식적인 거와 비형식적인 거, 공식성과 비공식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지. 그치? 공식적인 구조도 있고 비공식적인 구조도 있다. 공식적인 구조는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성이라는 거는 문서화할 수 있다. 문서에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어, 공식적인 권한입니까? 비공식적인 권한입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어떻게 주말에 여행 가자라고 했을 때 어, 그거에 대해서 아들은 저항할 수 있겠지. 하지만 따를 수 있겠지, 대부분. 대부분 아니고 우리 아들은 안 따르는데. 그런 거는 비공식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어디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는 자식한테 같이 여행 가자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거 법률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공식적. 공식적인 건 적혀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적혀 있어. 그래서 어, 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건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구조가 드러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보통은 이제 사회과학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 관찰하는 거지. 어떤 남녀 사이가 있어. 남녀 사이 둘이 이제 사겨 연애를 해. 근데 그 사이에도 권력 관계가 있을 수 있지. 그거에 주목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하지, 그지? 페미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그러니까 남성의 성 역할성과 여성의 성 역할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합의가 있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합의가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한테 억압적인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상황에서. 그런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귀는 거를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어, 문서를 문서가 있다면 문서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거지. 이들 사이에 어떤 숨겨진 구조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왜 갑돌이는 갑순이를 때렸는가. 거기에 대한 Y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Y라는 질문은 화가 나서, 그럼 이건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이유가 구조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그런 그 숨겨진 시스템을 보여주는 뭔가 있다. 이런 걸 한다는 게 이게 사례 연구라는 거지. 사례 연구. 자, 그래서 맨 밑에 역사하고 사례 연구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 다음에 실험이라는 거, 통제가 필요, 이러면 이제 통제. 자,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영어로는 컨트롤인데, 이 통제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서양 학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아는 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필요, 이거 뭔 말이야. 컨트롤 한다라니까. 컨트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거는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로 두고 어떤 거는 다르게, 아까 트리트먼트 얘기했었지. 처치를 한다는 거, 처치. 그러니까 통제되는 환경에서 어떤 처치를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비교할 때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소셜 엑스페리먼트, 그러니까 그 죄수 10명, 간수 10명. 그래서 하나 A 그룹은 그냥 아무런 규칙을 안 줘. 그럼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겠지. 간수가 됐건 통제가 됐건 헤이 막 이러면서. 근데 B 조건에서는 권력을 준단 말이지. 간수가 죄수들의 아침 기상과 점호할 때, 아니면 그 방에 그 물품을 정리하는 거를 검수하는 그런 권한을 주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행태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게 통제한 거야. 자연과학에서 통제는 뭐로 부르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씨앗을 심었어. 씨앗을 수박 씨앗을 심었어. 그럼 수박이 자라겠지, 그지? 그러면 하나는 그냥 물만 줘. 두 번째 거는 같은 온도와 같은 습도 조건 하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된 농약을 줘. 그랬을 때 둘 사이의 차이점이 바로 농약의 효과가 되겠지. 이런 경우에 통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통제되었다. 조건을 통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라는 건 항상 이런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상태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통제와 유사한 그 실험 설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유 급식을 하려고 해. 우리 어렸을 때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우유가 학교에서 나오고 너네도 나왔니? 너는 급식 받았지. 그래서 우유 급식을 받은 학교와 받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는 거야. 이게 통제되는 거지. 하나는 그냥 키우는 거고 하나는 우유를 주는 거야. 그랬을 때 키가 얼마나 컸느냐 이쪽에 우유 급식 받은 애들이. 이랬을 때 사건에 대한 통제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통제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표에 보듯이 맨 위에 있는 실험이라는 것은 뭐야?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사건에 초점이 되는 거지. 그치? 동글뱅이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베이와 아카이벌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 서베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설문조사를 우리가 서베이라고 해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지?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문서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화 설문조사도 전화 서베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예측해 볼 때 서베이 형태를 많이 하지. 그래서 전국에 1,000명 정도 그 사람한테 이번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1,000명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이 서베이에 의해서 추출된 샘플.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베이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서베이가 여기서 대표적인 계량적인 방법인데 계량적.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사례 연구 빼고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는 연구 방법들이지, 그지? 그래서 서베이는 대표적인 대량적인 연구 방법인데 사례 연구는 대표적인 질적인 연구 방법, 서베이는 대표적인 양적인 연구 방법. 그래서 거기 보니까 who, what, where, how much, how many 이런 게 있지.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지도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서베이다라는 거지. 그치? 서베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서베이를 많이 하지.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가 대표적인 서베이겠지. 매우 만족한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또는 상당히 만족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가지고서 내가 답변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지? 누가 전라도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일단 누가 이렇게 된 거지? what 무엇을 그지? 무엇 왜 어떤 이슈에 대해서 where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how many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how much 얼마나 강한 강도로 지지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베이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베이의 질문에는 who, what, where, how much, how many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죠? 서베이는 다행히도 통제할 필요가 없어. 그냥 뿌려. 질문지를 뿌려. 그냥 받으면 돼. 그래서 그 받은 질문지가 답지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된다. 분석을 하면 된다. 현재 사건의 초점? Yes. Yes. 그 다음에 archival analysis라는 게 있지, 그지? 기록 정보. archive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저장고 이런 말이지, 그지? 저장고, 창고, 저장고. 문서 아카이브를 특별히 이제 문서 저장고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미국의 뭐 예를 들면 내셔널 아카이브 뭐 그런 게 있어. 내셔널 아카이브 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생성되면서부터 쭉 보관해온 중요한 국가적인 문서들을 저장해 놓은 거. 내셔널 아카이브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국립중앙도서관 뭐 이런 데 아카이브 같은 게 있겠지. 지하에. 그래서 뭐 초대 헌법 초안 손으로 막 쓴 거 뭐 그런 거 그런 게 다 아카이브가 되겠지, 그지? 팔만대장경,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도 아카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건에 대한 내용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라면 역사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역사 연구에서도 기록 정보 분석을 할 수 있고 사례 연구에서도 기록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별도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고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지 않을 수가 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 과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일식이 몇 번 관측되었는가 이런 걸 아카이브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식 관측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이런 걸 분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역사적 연구에서도 기록 정보 분석할 수 있는데 뭐 조선 신라 시대의 장적, 신라 시대의 그런 그 토지 문서 같은 거를 보고서 거기에 보통 쌀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조세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당시의 계량적인 경제 상황 같은 거를 연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특별히 아카이브 어널리시스, 기록 정보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그 3.1절 전후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아카이브 분석해서 우리 3.1 운동, 독립운동할 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 볼 때 미국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나 문서 보관함에 가서 막 조사해가지고서 막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보고서 이때 안창호 선생님이 뭐 이런 일을 했다. 충격, 막 이런 거, 뭐 새로운 사실들이, 역사적 사실들이 발굴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 기록 문서에만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걸 특별히 아카이브 어널리시스라고 한다. 하지만 이 아카이브 어널리시스는 다른 연구 방법에 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서 섞여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만 특별히 독립적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실험 서베이, 역사, 사례 연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인터뷰라는 것도 있는데 인터뷰라는 것도 서베이하고 이게 서로 방법들이 서로 결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요 정도만 일단 알아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그 위에를 봅시다. 다양한 연구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오해 하나는 연구 전략이 단계별로 구분된다라는 것이다. 즉 사례 연구는 조사의 탐색적 연구에 적절하고 서베이는 서술적 단계에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례 연구할 때는 그거 어떤 거 하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 때는 이런 역사는 그 기관이 어떻게 한밭대학교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왔는가. 그다음에 사례 연구는 그다음에 탐색적으로 한밭대학교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챗 GPT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실험적 방법이나 실험적 방법을 써가지고서 인과조사, 한밭대학교에 이러한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한밭대학교 학과를 하나 없앴을 때 한밭대학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다 독립된 방법론이라는 거야.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과적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과적인 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escriptive하고 explanatory라는 게 있는데 설명적인 거는 인과를 얘기하면 설명적이라고 불러요. explanatory. 서술적인 description. 여기는 인과관계가 없어. 서술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 그냥 이러이러하다. 그냥 그 사실을 있는 대로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스토리. 서술적인 건 스토리야, 스토리. 설명적인 건 좀 과학적인 거야. 원인과 결과. 지역의 인구 감소가 대학의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거는 인과관계가 들어가 있죠. 이런 설명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설명적 연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사례 연구는 되게 그냥 대충 설명만 하고 서베이 같이 양적 연구는 인과관계 연구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사례 연구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인과적인 설명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지나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대략적인 사례 연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 같은 거 없을까? 질문.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질문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리서치 퀘스천은 우리가 연구 질문이라고 그래요. 연구 질문이라는 말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연구 문제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왔어.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연구 문제라고 해요. 연구 문제. 이건 프로블럼이 아니야. 문제 그럼 프로블럼이잖아. 그지? 퀘스천, 연구 질문이야. 사실 연구하면서 내가 던진 질문이야.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 한밭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이 그 교육의 질,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던져. 이런 연구 질문이지. 연구 질문.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연구 결과를 내는 거지. 질문을 내가 던지고 뭔가 내가 남들도 궁금해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그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바로 연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되게 내가 생각해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정책적으로 공익적으로 공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답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연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여기서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사이언스. 우리는 소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겠네. 사회과학.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거. 예술 영역에서도 가능하겠지. 그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되게 의미 있는 되게 좀 감동적인 영화들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미나리라는 영화 봤을까?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미나리라는 영화는 어떠니? 그 내용이 거기 주인공 할머니가 누구지? 윤여정.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서 정착한 1.5세대와 2세대 또는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나오죠, 그지? 윤여정과 윤여정의 아들과 그다음에 손자까지 나오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영화지,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없지. 미국 감독이 만든 한국 이민자의 미국 정착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 그지? 미나리라는 영화는.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뭘까? 응? 미국에서 과연 미국인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걸 일단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미국인은 없었잖아. 원래 미국인은 원주민들이었잖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인도 사람도 아닌데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응? 왜 인디안을 부른지 여러분 다 알지만, 미국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미국인이라는 것은 미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지, 그죠? 어, 아일랜드에서 왔건, 독일에서 왔건, 네덜란드에서 왔건, 영국에서 왔건, 17세기, 18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거쳐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미국인이잖아, 그치? 한국인도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미국인으로 산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미국인이잖아, 그치? 1.5세대, 코리안 아메리칸이지. 코리안, 에스니컬리 코리안. 그러니까는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아메리칸, 미국이란 말이지. 그런 미국인들의 어떤 미국인이 되어가는 과정 또는 미국이라는 그 사회에 동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적인 정체성하고 어떻게 충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국 사회에 어떤 사람들은 도태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재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할머니하고 이제 손자하고 손잡는 장면 이렇게 보면서 뭔가 어, 다른 제너레이션들이 서로 화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지. 거기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좋은 영화를 봤을 때 그 안에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잖아. 이 영화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한다는 거지. 영화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그 장면, 화면을 보여주면서 계속 탐구해 나간다는 거지. 1.5세대는 어떻게 미국에 적응하고 3세대는 어떻게 1.5세대를 바라보고 그 사이에 끼인 2세대는 또 어떻게 역할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화면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일종의 어떤 탐구의 과정이지, 조사의 과정,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과정이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영화는 그냥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영화는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기도 하지, 그지? 그렇게 약간 은유적인 형태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약간 조금 재미없는 또는 시각적이지 않은 문서 버전이 바로 이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뭐, 응?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막 왔는데 그런 것에 과연 학교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데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학교 교육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는가?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어. 아니, 뭐, 맨날 뭐, 4차 산업혁명 어떻고, 뭐, GPT가 어쩌고, 뭐, 빅데이터가 어쩌고 뭐 하는데, 진짜 이게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야? 진짜 의미 있는 영향 준 거야? 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잖아. 되게 중요한, 그거 괜찮은 질문인데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뭔가 답안지를 써내려 가는데, 그 답안지의 내용이 되게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엠피리칼 근거가 있는 그러한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그런 활동 전체를 우리가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좀 전에 얘기한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 연구 문제의 형태로 주어질 때는 form of research question이지. form of research question.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who, what, where, who, why, how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게 그러면 뭐 이런 거지. explorative라고 돼 있지. 그지? exploration이라는 거야. 탐구지, 탐색. 뭐지? 전혀 몰라.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해구, 깊은 바다의 고온고압에 아주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은 걸 what ques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학교 교육에 변화를 준 기술들은 무엇일까? 모르지. 그러니까 what인 거야. 그러니까 exploring 하는 거야. 그치? explore. 뭐 찾는 거지. 모르니까 찾는 거야. 뭐가 있지? 뭔지 모르겠어. 그거 exploration, 탐색이라는 거지. 네, 탐색. 그래서 이거를 what type의 research ques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what 형태, 무엇을 묻는, 무엇인 거죠. 뭐, 무엇. 자, 이 what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how나 why 형태, 굉장히 크게
그게 what하고 how로 다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 이것도 what 퀘션이 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서베이, 그러니까 양적인 연구를 하기에 좋은 거야. what이라는 것은. 양적인 연구. 양적인 연구를 하기 되게 좋은 거야. 그 다음 how much, how many 있었지. 이것도 일종의 what의 변형 형태로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서베이나 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what type. 그 다음에 how, 그치. 그 다음에 how나 why 형태. how나 why, how나 why, how나 why, how나 why 형태. 여기 이제 how many, how much 있는데, 우리 기록 정보 분석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이건 잊어버려도 되겠다. 그냥 쫙 거버려. 지워버려. 음, 음, 이 구분하는 거에 별로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안 돼. what이 있는가 하면은 how와 why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세월호는 어떻게 그렇게 조치가 없이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뭐 how지, how. 그러니까 how 해놓고 그 밑에다가 프로세스라고 적은데 있지, 과정. 과정에 관심이 있는 거. 어쩌다가 사건이 저렇게 귀결되었는가. 이 how야, how. 어쩌다가 저런 과정을 겪었는가.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 이태원 사건 났을 때 시간대별로 막 하잖아. 10시 30분에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10시 45분에 회의가 있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대 분 단위별로 10분 단위, 5분 단위별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도대체 왜 그 사건이 그런 방향으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그런 귀결이 됐는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하우인 거지, 하우. 응? 어. 또 아까 얘기했던 미나리 같은 영화. 어떻게 코리아는 아메리칸으로 됐는가? 그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국인이 되어가는가? 미국적인 가치. 그러니까 어떤 척박한 땅에서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서 거기서 뭔가 음, 성과를 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뭔가 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가는 그 약간 서부 개척 시대에 개척해 나가는 삶의 척박한 땅에서 그게 미국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나리에서 윤여정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이게 아니고 한국 사람에 대한 게 아니지. 미국 진정한 being American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 사람들 거기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잖아. 불나고 막 이래도 막 이렇게 손을 끌어안으면서 막 그 결심을 막 다지잖아. 그치? 불나서 막 망했는데도. 그게 미국인이라는 거지. 응? Being American. 그게 미국적 가치라는 거지. 그지? 거기서 우리가 답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게 how라는 게 how. 그죠? 자, 그럼 Y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때 그 사람들이랑 안기부, 남산의 부장들. 이런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쏘았는가? Why지, why. 왜? 왜 쏜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그 영화가, 갑자기 참, 나 영화 유튜버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페어리들이 있어. Y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 김재규의 개인적인 야심이었다. 왜? 왜냐면은 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쏜 다음에 자기가 그때 이제 국방부로 가느냐 안기부로 가느냐 이제 그 두 갈린 길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남산으로 갔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쿠데타가. 김재규의 쿠데타가. 응? 왜냐하면 남산은 그때 안기부가 있었고 안기부에 자기 부하들이 여기 있었고 안기부를 통해서 다시 국방부를 뭐 쳐들어가든가 거기를 어쨌든 안기부가 더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안기부가 군부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부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체포되는 바람에 이제 김재규의
시도는 실패한 거지, 그지? 그런 거 첫 번째 티어리 김재규의 개인적인 욕심. 두 번째는 우국충정, 정반대인 얘기죠. 김재규는 정말 민주지사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병헌이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 한 말이라 그래. 실제 이렇게 말했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위가 부마 사태에서 부산, 마산 그쪽으로 막 번지고 있었고 그때 막 이제 막 그 광주 사태 비슷하게 막 엄청난 엄청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었지.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김재규는 생각하고 있었지, 그지?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차라리 그때 쏘지 않았더라면 민주화가 진짜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걸 쏴가지고서 전두환이 등장하는 기회가 됐거든. 또 다른 독재로 들어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렇게 원하긴 했는데 그가 원하는 결과로 나지 않았다. 김재규를 만약에 민주지사로 본다면, 그지? 그렇지만 이제 이 영화는 약간 애매한 자세를 취하지. 우국지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심. 그냥 우발적인 거 아니었을까라고 세 번째 이론을 지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충동적으로 물론 죽이고 싶은 계획은 있었지. 근데 그날이 거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했고 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인 거지. 김재규가 정말로 뭐 빅 플랜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여기를 권력을 장악해서 내가 여기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 정국을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뭔가 우발적으로 보이고 하지만 또 그날 하루에 충동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영화에서 보인단 말이지, 그지? 실제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Y에서 김재규는 왜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는가? 정답 1, 개인적인 욕심. 정답 2, 민주 국가를 위해서. 정답 3, 우연적인 전개. 어느 정도의 의도는 있었지만 그 전개에 있어서는 우발적인 전개가 있었다. 이러한 답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Y에 대해서 Y. 왜? 그럼 왜라는 건 결국은, 왜 학교에 왔니? 그럼 그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그지? 이유. 그러니까 원인을 대는 거지. 그러니까 Y라는 건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거지. 원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죽음을 당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지. 그지? 원인.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답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답 1, 답 2, 답 3 있을 수가 있고, 뭔가 그것들의 경중을 바꿔보는, 경중을 가늠해보는 그런 게 있을지. 어떤 영화들은 그런 거를 다 동시에 보여줘, 답을. 우리가 영화사의 길이 빛나는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학설을 그냥 병렬적으로 보여줘.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리얼리티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과정, 왜 그러한 과정에 이르렀는가, 특히 사례 연구에서는 또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거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Y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1시간 이상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나머지 부분 하려고 하고 쉬면서 이거 좀 궁금하다, 이거 뭐 질문하고 싶다 이러고 있으면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잠깐 쉬자. 야, 내가 설명하는 게 어렵니? 이해가 가니? 그냥 와닿진 않지. 어쨌든 아직 와닿진 않을 거야. 왜냐면 너희가
연구 계획서를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잠깐 쉬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미나리하고 남산의 부장들을 봤죠? 그래서 이 미나리는 조금 더 과정, 하우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남산의 부장들은 어, 이유, 그지? Y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춘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는 how나 y 형태 사례 연구와 히스토리는 how와 y 형태를 하는 경우에 어, 사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요. 사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가 사실은 잘 없어. 사회과학에서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되게 힘들어. 통제라는 게 쉽지 않겠지. 예를 들면 뭐 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그 한밭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가 있다. 군산대학교, 그러니까 지역 국립대학이지, 그지? 그런데 뭐 군산대학에는 학생들한테 아이패드를 하나씩 나눠줘. 그래서 그런 IT 장비가 풍부했을 때 학업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인생이 더 달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되나 싶은 거지, 그지? 뭔가 이 실제 그 사회 현상의 어떤 트리트먼트, 어떤 통제를 가할 경우에 그게 그런 통제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 사회적으로. 응? 어떤 초등학교에는 어떤 처리를 하고, 뭐, 학교 폭력에 대한 뭐 되게, 강한 어떤 처벌을 적용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런 통제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아.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거 계속 관찰해야 되잖아. 이게 또 1년 동안. 그러면 연구원 몇 명 고용해가지고 몇 억씩 막 들 수가 있어, 돈이. 응? 그거 다 기록하고 관찰하고 하려면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 통제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소셜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소셜 익스페리먼트도 그 이게 몰래 CCTV에서 아까 하는 경우면 한 달, 두 달짜리 그렇게 하는 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 왜냐하면은 아르바이트 20명 구해야지. 그 한 달 동안 걔네 어디다가 묶어 놓는단 말이야. 그 얼마겠어, 비용이. 최소 임금 줘도 한 달에 하루 종일 하니까 1인당 한 사람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갈걸? 왜냐면 하루 24시간 실험하는 거니까. 만 원이니까 24만 원이잖아, 하루에. 여름이면 240만 원. 30일이면 벌써 750만 원. 그지? 30일 동안 10명 하게 되면 곱하기 10 되면 어떻게 돼? 7,500만 원. 그지? 그것다 연구원들 관찰해야지. 그 면담 기록해야지. 어, 화상 그거 CCTV 그거 녹화해야지. 그거 나중에 또 다 그거 분석해야지. 와, 그 시간과 노력과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셜 익스페리먼트는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일이 아니면 상당히 쉽지 않다. 우리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그게 있어. 세월호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 세월호 아카이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월호 아카이브라고 하면 인터넷에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세월호 아카이브라는 이런 화면에 공유되고 있니? 세월호 아카이브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이 세월호 판결만 보고서 그날의 목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아카이브라는 말 했었지, 그지? 아카이브. 그래서 왜 이거 막 분 단위로 이렇게 막 이런 목소리 있지, 그지? 막 여기에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이때 막
그러니까 승객이 119에 전화해서 그 이런 것도 다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의 일이니까 이런 동영상, 그 다음에 이런 목소리 이런 게 다 이제 저장돼 있는 거지. 그리고 세월호를 겪었던 이런 이 유가족들이나 여기 그 조사했던 사람들, 조사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세월호에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 같은 거,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실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불러. 아카이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가의 그걸 한 게 아니고 이 민간의 재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픈 거지, 그지? 음. 공유가 되고 있니? 화면 공유 안 됐구나. X. 말하지. 마이크는 괜히 있니? 그래. 세월호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 세월호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구글에 치면 세월호 아카이브 갈 수 있어. 자, 그래서 동영상이 화면 공유되는 거와 같이 사례 연구와 히스토리는 how와 why의 형태의 연구 문제인 경우에 선택 가능한 연구 전략이다. 사건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할 때 쓴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연구 방법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도큐멘츠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라는 게 있어. 그래서 1차 자료는 직접 얻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니까 내가 직접 인터뷰를 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세월호를 갖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 학사 논문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세월호 가족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프라이머리 컨텐츠야. 근데 아까 보여준 것처럼 아카이브에 가서 내가 다운받아 쓴다. 그런 건 세컨더리라고 해. 왜냐면 누군가 한 거를 내가 한 번 더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고치니까 그걸 세컨더리, 2차 자료라고 해서 1차 자료, 2차 자료.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cultural, physical artifacts.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 공유가 안 됐는데 어쨌든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세월호 그 저게 있지 그 잔해가 있지 그지 그거는 아티팩트잖아 그지 그거를 인공물이라고 해 아티라는 거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런 뜻이야 아티팩트라는 거는 물건이라는 거지 그지? 아티팩트 인공물 그러니까 어, 삼성의 반도체, 삼성의 그 휴대폰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삼성의 휴대폰 그 물건 자체가 아티팩트가 되는 거야. 인공물, 인공물. 피지컬 아티팩트지, 그지? 제주도 돌 하루방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겠다. 하면은 그 하루방 그 돌 그 자체가 피지컬 아티팩트가 되겠지, 그지? 음. 그렇게 있고 또 컬처럴 아티팩트라는 것도 컬처럴 문화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학생들이 뭐 휴대폰을 어떻게 쓰는가, 휴대폰과 관련된 휴대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교의 동아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랬을 때 그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들 같은 게 동아리 활동에 영향을 주겠지, 그지? 그 어떤 프로그램 쓰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뭐랑?
사례 연구랑 히스토리랑. 응? 하지만 사례 연구와 히스토리가 차이점이 있다 그랬지, 그지? 사례 연구에는 직접적인 관찰, 체계적인 면담이 가능해. 역사는 그게 안 되지. 이순신 장군 만나서 할 수 있니? 이순신 만나서. 이순신 뭐야 명량해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서로만 가능하지, 그지? 그런 점에서 사례 연구는 직접적인 관찰과 체계적인 면담,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사례 연구만 가지는 강점이 있어. 다양한 정보 원천, 아까 얘기했던 문서, documents, 그다음에 물건, 음, 기계가 됐건 장소가 됐건 건물이 됐건. 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공물은 뭐야? 그 길이겠지, 거리,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이 그 사건에 기여한 게 꽤 크단 말이지. 이제 그 물리적으로 길이 곡이 이렇게 나가지고서 좁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시청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중개축 막 이런 거 하고, 그지? 더 넓혔어야 했는데 거기 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뭐 있었다, 그런 얘기 있고. 그래서 이 사례연구원의 강점, 문서도 쓰고 인공물도 보고 면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관찰한 내용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 우리 드라마에 항상 나오잖아. 뭐, 음?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관찰. 자, 자, 관찰 중에 참여자 관찰이라는 게 있어. 특별하게 참여자가 돼서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건데, 어, 내가 아는 교수님 중에는 중국의 그 농촌 여성의 그 농업 과정에서의 뭐 역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분인데, 거기 진짜 실제로 가서 살아. 1년 동안 중국에서. 그래서 공안한테 막 간첩으로 몰리고 해 그랬었다는데, 정말 그냥 거기 사는 거 친구가 돼서 그래서 그 농촌에 한 100여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참여자 관찰이라고 해. 참여자 관찰. 자기도 거기에 일원이 돼가지고서 관찰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구조를, 그 사회생활에, 사회 체계에 숨어 있는 구조를 발견해 낼 수 있겠지, 그지? 비공식적인 조작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의미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넘어갈게. 그래서 사례 연구만의 강점은 다양한 정보 원천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 관찰 등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게 아마 그거 같아. 참여자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사례 연구는 다양한 정보 원천을 활용한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어, 다양한 연구 전략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지만, 상호 배타적인 게 서베이는 사례 연구 쓰면 안 돼, 역사 연구는 도큐멘트 쓰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지. 아카이벌 연구 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서로 같이 쓸 수도 있고 결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서베이하고 인터뷰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어. 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거야. 설문지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서베이를 통해서는 계량적인 그런 통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연구가 신뢰성이 있게 되는 거지. 그 결론이. 그치? 신뢰성 있는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연구 전략이 어떠한 방법이 특정한 상황에서 더 맞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연구 방법을 추가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결론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례 연구는 조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현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우린 그 안에 살고 있지, 그지? 4차 산업혁명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 안에 살고 있잖아. 컨템포러리 이벤트라는 거지, 현대의 사건,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how나 why 퀘스천의 답을 찾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 전략이다. 그지? 그 how 과정 어떻게, 그지? 미나리 why 남성의 부장들 why 퀘스천. 그래서 연구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은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 그래서 이 연구 주제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연구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나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다른 사람이 한 거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지? 그래서 내가 세월호 사건 또는 뭐 이태원 사건도 아마 사회과학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볼까? 이태원 연구에 대해서 사회과학 연구가 되어 있는지. 어디 갔지? 닫았구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공유되고 있지. 자, 우리 논문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KCI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 KCI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인데 kci.go.kr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논문을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논문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논문에서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논문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이태원 클라스는 논문. 이태원의 기억. 이태원 클럽.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네, 그지? 이태원 참사로 좀 줄여볼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14건이 있다, 그지? 14건의 논문이 있어.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국가안전조치 의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 책임, 법학 논문이네. 이 뒤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끌려나네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건 2편, 3편밖에 없네. 법학에서 다 나왔네, 법학. 그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는 아직 안 나왔네. 이 좀 행정학적이나 뭐 사회학적인 연구는 아직 안 나왔고 법적인 검토 부분만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졸업 논문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러한 KCI가 있는가 하면 또 DBPR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설, 기업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야. dbpr.co.kr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한밭대학교로 들어가게 돼. 학교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도 학교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 PDF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20건이 있네, 그지?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 조금 더 비학술적인 자료들이 많이 돼 있어, 여기는. 아까 KCI는 본격적인 논문들이 돼 있고,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서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 걸 우리가 문헌 검토한다 그런 얘기해. 문헌 검토. 문헌 검토.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 기존 문헌을 고찰한다.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기존 문헌 검토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지.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고찰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덥지? 거기도 문 닫았구나. 그래서 연구를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했구나 하면은 나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한 거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 그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법적인 고찰을 했으니까 나는 심리적인 고찰을 하고 싶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상처를,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트라우마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문헌 검토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지? 질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수단이야.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야. 그래서 보다 정교하고 의미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 이전에 연구를 검토한다. 의미 있는. 왜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면은 의미 없는 연구, 의미 없는 질문이지. 의미 없는 질문. 여기서 문제는 연구 질문이 되겠지. 연구 문제. 여기 문제는 연구 문제 찾기 위해 이전에 연구를 검토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열심히 배우게 될 텐데 이 사례 연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싱글 케이스 스터디, 멀티플 케이스 스터디. 싱글 케이스라는 건 한 단일 사례라는 거지. 한 가지 사례. 그지? 그래서 뭐 이태원이면 이태원, 뭐 세월호면 세월호, 아니면 뭐 한밭대 충남대 통합이면 한밭대 충남대 통합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멀티플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하고 한밭대와 충남대 통합을 두 개를 비교해서 내가 연구해 보겠다. 하게 되면 멀티플 케이스 스터디라고 불러요. 다중 사례 연구. 다중 사례 연구. 싱글 케이스 스터디는 단일 사례 연구. 그다음에 저널리스틱 어카운트라는 건 설명이에요. 여기서 설명, 어카운트라는 설명. 저널리스틱 신문 잡지식으로 내가 서술을 할 수도 있겠지, 그지? 본격적인 논문 형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에세이식으로 신문에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사건, 여러분들 뭐 지금 최근에 뭐 JMS 뭐 있잖아. 넷플릭스에 나온 JMS 이런 게 약간 저널리스틱 어카운트지, 그지? 저널리스틱. 이 신문 기사 스타일의 그 사건 취재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다큐멘터리도 이 사례 연구처럼 질문이 나오잖아. 왜 그랬을까? 왜 신도들은 JMS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 던지잖아. 그다음 답을 쭉 하잖아, 그지? 다큐멘터리 진행을 통해서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막 보여주잖아, 그지? 그러면서 사회자가 나와서 결론을 내리잖아, 그지? 응? 그게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뭐 PD 수첩 같은 것도 저널리스틱한 접근이지, 그지? PD 수첩 어제 나온 게 뭐였지? 그저께 TV에서 나온 게 그거 학교 폭력, 그지? 누구지? 그 검사? 정순신 아들, 그지? 정순신 그 검사의 아들, 그 학교 폭력, 그것도 사례지, 그지? 그 사례를, 이제 저기 뭐야, 그 PD가 나와가지고서, 정순신 그 아들의 그 민사고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인터뷰하고 막 뭐 가서 막 또 막 이렇게 찍고 막 그지? 그 사례 연구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단일 사례지만 하나의 사건이지만 왜냐하면은 어, 그 10번의 소송을 했다며 10번의 법적 절차를 거쳤다며 뭐 집행정지 뭐 전학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처분 그다음에 항고 뭐 재항고 소송 막 쫙 해서 10가지의 법적인 걸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마도 정순신이 원하는 건 자기 아들이 계속 그렇게 소송을 해서 늦어지면서 결국은 그 학교로 계속 다니게 하고 싶었겠지. 왜냐하면 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엔 그게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민사고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고2 때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서초공가 어딘가로 뭐 전학했다는데 그걸 노린 거지, 그치? 결국은 뭐 가해자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그치? 그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응? 자, 그럼 그게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야.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 갖고 저렇게 막 결론을 내릴 수 있나? 막 결론을 내잖아. 우리 사회의 권력자와 비권력자 사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권력자와 비권력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PD가 결론을 내리지. 근데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우리 사회에 그런 구조가 있는 거로 드러내 주는 거지, 그지? 하나의 사례지만 싱글 케이스 스타디지. 이런 싱글 케이스 스타디를 되게 심층적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은 그러한 정순신 아들의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게 가능한 조건이 이미 아까 얘기했던 구조라는 게 이미 있다라는 거야.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의 고등학교에, 한국 전체에. 그지? 왜냐면은, 그건 고등학교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바깥에 부모가 개입하고 있고, 또 피해자의 또 가족도 개입하고 있고, 그게 또 법원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 구조, 한국 사회에 숨어 있는 하나의 구조를 드러내 보이는 거지, 그지? 드러내 보이는 거. 구조는 사람들의 행동을 반복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순실의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 그런 식으로 고통받는 애가 있다는 거지. 없을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저널리스틱 어카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PD 수첩이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식, 이것도 어, 큰 의미의 큰, 큰 의미의 사회, 큰 의미의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본격적인 싱글 케이스, 멀티플 케이스 이런 거 배울 거야. 자, 어떤 경우에는 quantitative evidence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quantitative라는 거는 저기 있지, quantity. 자, 여기 화면에 보면 quantity지, quanti. quanti라는 말은 뭐다? 양이란 말, 양. quanti, 양, quant. 주식 투자할 때 퀀트 기법 뭐니? 주식 투자, 주식 투자 뭐니? 퀀트 기법. 퀀트 기법 해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 막 저거 있잖아. 그 재무제표 같은 거 써가지고서 막 그거를 막 AI로 돌리거나 막 해가지고 종목에 뭐 어디에 넣고 막 퀀트 기법 그런 거 있잖아, 그지? 퀀트라는 건 뭐냐면 계량, 양이란 뜻이야. 퀀티티. 그래서 퀀티터티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계량적인, 정량적인, 계량적인, 정량적인, 양적인 그런 걸로 사례 연구를 할 수도 있어.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고 그거 갖고 막 썰을 막 몇 페이지를 푸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연구도 있어. 그래서 그런 퀀티터티브만 갖고서 막 썰을 풀면서 직접적인 세밀한 관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사례 연구가 꼭 정성적인 퀄리터티브 여기 퀄리티 있지?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퀄리티 퀀티티와 퀄리티가 서로 반대되는 말이야. 반대말. 퀄리티, 질적인 영역, 정성적인 영역. 퀄리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례 연구 안에는 그런 양적인 데이터를 쓰는 거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례 연구 한밭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한다. 뭐 자꾸 민감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미안할 건 아니지.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니까. 어? 아, 진로 설계 있구나. 참나 5시. 그래. 맞다. 어, 그래. 4시 50분에 끝낼게. 그렇게 해서 어, 사례 연구는 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정확하게 들어. 사례 연구는 대표적인 질적인 연구의 방법이야. 오케이? 알겠지? 하지만 양적인 데이터를 배제하지는 않아. 알겠죠? 양적인 데이터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양적인 연구의 대표 주자는 서베이. 서베이 방법이야. 설문조사. 하지만 설문조사 방법 안에도 충분히 질적인 연구 내용이 에비던스가 결합될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사례 연구는 절대로 양적인 증거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정성적 연구에 대해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돼 있어. 엄격한 의미의 정성적 연구는 질적인 연구는 조사자에 의해서 현실 세계가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관찰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론적 모델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정성적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런 선입관을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냥 가는 거야. 아무런 판단, 중지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편견 없이 어떤 이 사회 현상을 관찰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엄격한 의미의 정성적 연구는 조사자가 현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론적 모델에 개입하지 않다. 아까 기존의 연구를 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내 연구가 새로운 건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지.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세요 이런 뜻은 아니야 절대. 왜냐하면 나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기존에 문헌 검토한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이픈, evaluation research에도 사용될 수 있다. 평가적인 연구.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평가에서 이런 거 많이 해. 정책 평가에서 여러분들 링크 사업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야. 대표적인 에이스 사업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에이스 사업이나 링크 사업을 통해서 뭐 에이스 사업이나 링크 사업을 통해서 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했는데 에이스 사업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거든. 그럼 전국에 막 몇 조에 해당하는 에이스 사업 돈을 뿌렸는데 도대체 이게 대학으로 흘러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들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라는 평가를 해보고 싶겠지, 공무원들은.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지? 정부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evaluation research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사례 연구가. 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 에이스 사업, 그 사업 전국 협의회, 이런 데 가면은, 모범 사례 발표 이런 걸 해. 그래서 우리 한밭대학교에서는 에이스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예를 들면 우리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유성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 유성구의 현안에 대해서 유성구청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행정의 질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배우고 우리가 직접 정책 제안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평가 연구, 평가하는 거, 정책 평가에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정책 평가는 계량적으로 하길 바라겠지 주로. 그러니까는 에이스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졸업생이 얼마나 배출되고 취업률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지? 이런 게 이제 양적인 연구가 되겠지.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는 사례적인 부분에서는 우수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학교에 도움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평가라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정책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정책 효과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나한테 정책학을 들은 사람은 행정학을 들은 사람은 정책은 가설이다 이런 말을 했었지. 가설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가설이죠. 에이스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에이스 사업이라는 원인이 뭐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부르려면은 이게 인과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지. 그럴 때 이걸 평가형, 이밸류에이션 리서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하이픈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밑에서 세 번째 하이픈 서베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엔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섭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설명은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간섭이라는 건 정책적인 간섭이지. 그러니까 에이스 사업을 한 거야. 처리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도 있고 정책적인 간섭, 정책적인 개입, 인터빈,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개입이 일어난 결과를 서술하고 또 무슨 개입이 일어난 거야? 무슨 현실 변화가 일어난 거야? 이런 거 탐색. 그래서 explain, explanation, description, exploration 이 세 가지를 다 평가 연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에이스 사업이나 링크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explore. 그다음에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변화가 됐고, description, 교육 변화의 노력이 에이스 사업의 집행이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실제로 가져왔고, 이건 explanation,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설명이 항상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른다. 그걸 알려고 할 때는 탐색.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서술해 주는 거, 이거 서술. 그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 서술. 그래서 이런 exploration, description, explanation을 우리가 평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평가 연구, 정책 연구. 내가 많이 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프로젝트 정책 과제는 기획을 할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돈 주고 하는 돈이 나오는 건 좀 이밸리에이션 리서치 이런 쪽이 좀 상업적으로 유용한 연구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을까요? 자, 5시에 내가 뭐지? 진로 설계 있어요. 진로 설계 1학년 하는 거예요? 진로 설계더니. 그래,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해외 출장이라서 내 카톡에다 어떻게 수업 들을지 공지할게. 그래,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자. 지금 출석은 다 한 것 같다. 이게 꽉 찼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놔라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둬. 네. 이렇게 글 쓰게. 이런 쪽으로. 초라고 해볼까요? 그래, 다음 주는 여기 안 와도 되고, 다음 주에는 내가 카톡으로 연락할게. 그래. 수고했다. 너 명의가 진로 설계 듣는구나. 저요? 명의가 아니라 시야. 아니래요. 너 내가 진로 설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혜진이가 물어봐. 그래? 맞아. 진로 설계 뭐 하냐? 네? 진로 설계 가면 뭐해? 그냥 이야기하냐?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말하기 어렵지?
이거 나가면 안 되나요? 나가